넌 착한데 가끔 부담스러워. 좋은 분이신데 저랑은 좀 안 맞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시나요? 착한 척이 아닌 진심으로 착한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와 이런 말투를 교정하는 법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채널 고정. 히렛 안녕하세요, 히렌초입니다. 우리 히렛들은 이런 상대 만나신 적 있나요? 아니면 그런 소리를 들으셨던 적은요? 분명 착한 상대인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20대 때 특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또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엔 그냥 착한데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만 또 부담스럽고 상대와 거리를 두고 싶은 저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는 것을요.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저서에 다음과 같은 우화가 등장한 것에서 기원했는데요. 추운 날씨에 고슴도치들은 붙어 온기를 나누려 하지만 날카로운 가시로 인해 서로 찔리게 됩니다. 이때 생길 수 있는 상처를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 서로 간격을 두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도치들은 머리를 맞대며 체온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이후 프로이트가 이를 저서에 인용하면서 심리학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인간 역시 관계를 형성하고 애착을 형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심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착해도 지나치게 가까이 붙는다 생각이 들면요, 하고 가시에 찔려서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인간관계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리 조절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반대로 착한데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 거리 조절에 실패해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찌르는 것이죠. 특히 저 역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과거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음에 세 가지를 특히 유의하니 훨씬 더 거리 조절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도 모르게 이런 거리 조절에 실패하게 만드는 말투 특징과 개선법 세 가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착한데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말투 특징, 절대적인 긍정, 칭찬입니다. 마음 착한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죠. 사실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 최고의 장점이자 매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려 의도가 퇴색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도 있는데요. 바로 중심 없는 배려일 때입니다. 사실은 안 괜찮은데 상대에게 괜찮다고 하거나 안 좋은데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아니면 무조건 상대에게 다 맞춰서 좋다고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내 중심 대신 상대만 배려할 경우 관계의 축이 쏠립니다. 지나치게 상대 쪽으로요. 그럼 상대는 앞서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말투에선 대표적으로 과한 긍정 그리고 칭찬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와 내가 회사에서 만난 동료 사이예요. 아직 그리 가깝지는 않은 사이인데 상대가 자꾸만 이런 말을 합니다. 실행 과장님이 하는 건 다 좋아요. 회의 시간에도 무조건 좋은데요? 다 좋은데요? 반대가 없어요. 밥을 먹으러 갈 때도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저 다 좋아요. 정말 이게 좋아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긍정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음악으로 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음을 강조하는 악센트나 클라이막스 구간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구간이 있죠. 빠바바밤 빠바바밤.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작아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빠바바밤만 나온다면 귀가 금방 피로해지겠죠? 질려버립니다. 상대가 거리를 두고 싶게 부담을 느끼는 화법, 네, 지나친 칭찬도 해당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역도 과복용을 하면 독이 되듯 선의에서 나온 칭찬도 지나치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피렌님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요? 피렌님 통찰력 장난 아닌데요? 피렌님 최고 웃겨요. 물론 저는 좋아합니다. 대환이. 만약 내가 이렇게 지나친 긍정, 칭찬 세례로 부담을 주는 타입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다음의 표현들을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과장된 표현. 두 번째, 수동적 긍정. 세 번째, 지속적 칭찬. 먼저 첫 번째, 과장된 표현은요, 특히 강조를 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크거나 긍정적일 때 나도 모르게 과장해서 본래의 마음보다 2배, 3배로 커다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잘 압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담백한 표현을 쓰면요, 상대에게 부담을 덜 느끼게 하면서 선한 의도의 배려나 긍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절대적인 표현들, 다음의 표현들은 조금 자제해보세요.
해보세요. 최고로, 유일한, 너밖에 없는 인생 처음인 1등 충격적으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너가 처음이야. 1등이야. 충격적으로 말을 잘한다. 최고로 잘해. 한두 번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전 멘트로 작정하고 쓰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저렇게 강도 높은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면요, 말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부작용까지 생기니 주의하세요. 추가로 부담을 느끼지 않게 상대에게 강조 표현을 쓰고 싶다면요, 상대와 나의 속도를 보며 상대가 사용하는 단어의 강도만큼 해당 부사 혹은 강조 표현을 따라하기, 미러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사용해준 표현의 강도만큼 나도 쓴다면 서로 비슷한 마음의 오픈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2. 수동적 긍정의 경우 아무거나 괜찮아요. 와 같은 수동 긍정 표현들이 있는데요. 역시 한두 번은 좋지만 매번 이러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의지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먼저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 워낙 긍정적인 성격의 분들, 타인을 대하는 마음의 그릇이 큰 분들이 이런 수용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수용과 수동은 다르죠. 수용을 하되 수동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표현에 적극성을 넣어보는 것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견을 제시하거나 긍정을 했다면 긍정 후 추가 의견 제시를 해보세요. 상대가 만약 희래님 오늘 점심에 중식이나 태국 음식 어때요? 라고 했다면요, 정말 둘 다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오, 다 좋은데요? 다음에 추가 의견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오, 다 좋은데요? 중식 최근에 진짜 이번 갔었는데 맛있었거든요. 딤섬 좋아하시면 여기 어때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지나친 수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 지속적 칭찬은요, 무조건적으로 긍정만 하는 대신 한 번의 칭찬을 진심을 담아서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가볍게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지켜보다가 진심을 담아 건넨 한마디의 칭찬이 더 크고 울림이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 PD를 연출을 하던 시절에 한 출연자분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저에게 이런 한마디를 건네시더라고요. 피디님, 근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코너들도 다 너무 재밌고 독특했어요. 이거 녹음이 아니라 생방으로 해도 잘 될 것 같은데요. 사실 PD에게 최고의 칭찬은요, 내가 기획하고 만든 자식 같은 프로그램 칭찬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그날 하루의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이후 TV에서 그분이 나오면 두고두고 응원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착하고 타인의 긍정적인 면이 눈에 마구마구 들어와서 칭찬을 하고 싶어 근질근질한 천사 힐이들, 이렇게 한번 기억에 오래 남는 칭찬을 하는데 공을 들여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착한데 부담스럽거나 센스 없게 느껴질 수 있는 말투 특징과 함께 이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절대적인 긍정, 칭찬 1. 과장된 표현, 절대적인 강조 표현 줄이기, 표현의 강도 미러링 2. 수동적 긍정, 긍정 후 추가 의견 제시, 선 의견 제시 3. 지속적 칭찬, 한 번의 칭찬에 공들이기. 마지막 팁인 기억에 남는 칭찬을 제대로 하는 법이 궁금하신 히릿들은요, 이 영상 끝에 엔딩에 넘어가셔서 보실 수 있게 올려두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